예,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개별 환경 영향 평가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환경 영향 평가를 하기 위한 절차와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환경 영향 평가를 전략 환경 영향 평가, 그리고 환경 영향 평가,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사후 환경 영향 조사 네 가지로 구분을 한다고 했어요. 그 첫 번째 전략 환경 영향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같이 보기로 합시다. 그래서 전략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것은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책을 계획하는 단계, 그죠? 의사를 결정하는 초기 단계, 그때에 실시하는 거죠. 그래서 정책을 수립을 하고 계획을 하고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 사이에 하는 게 전략 환경 영향 평가 SEA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환경 영향 평가는 실제로 모든 게 계획이 다 결정이 되고 실제로 그 땅에 그 내용대로 뭔가 사업을 시행을 하기 전에 하는 게 이 EIA 환경 영향 평가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일단은 그 과정이라는 게 SEA 전략적 환경 영향 평가를 먼저 해야 돼요. 쭉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끝나면 그 다음에 환경 영향 평가가 들어가는 그런 하나의 절차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략적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게 하여튼 뭐냐. 근데 여기서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해줘야 돼요. 사전 환경성 검토. 이게 1993년도 4월에 총리훈령으로 시행이 됐는데 하여튼 사전 환경성 검토 리콜은 전략적 환경 영향 평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전략적 환경 영향 평가는 그러면 어떤 사업에 실시를 하느냐 그런 얘기인데 여기 보는 것처럼 행정기획 87조, 개발사업 19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전략적 환경 영향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전략적 영향 평가 절차라는 게 되어 있고요. 예전에는 사전 환경성 검토만 했는데 이제는 전략적 환경 영향 평가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처리 절차를 한번 보게 되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전략적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이 정책 계획 단계의 정책 계획, 그리고 개발 기본 계획, 그리고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하여튼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이제 정책이 계획이 되면 구상을 할 거 아닙니까? 그 구상을 하게 되면 평가 준비서를 작성하고 평가서를 작성해서 검토하고 협의기관에게 보고하고 등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하여튼 평가를 정책 계획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개발 기본 계획이라는 거는 일단은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 지역을 이렇게 해서 개발하겠다는 안이 나오게 되면 그 안을 갖다 놓고 일단은 그 평가를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정책이라는 거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입지와 좀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쪽은 입지랑 굉장히 관계가 깊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이해 관계자가 있다는 거예요. 주민 및 관계기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듣고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하고 그런 절차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책계획과 개발계획, 기본계획은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어떤 정책이라는 거는 지자체가 어떤 정책을 갖다 수립하게 되면 그 해당 입지라든가 이런 걸 안 하고 큰 틀에서 정책을 계획을 하잖아요. 그런 단계에서 하는 게 정책계획이고, 개발 기본계획이라는 거는 뭔가 대상 지역을 선정해 놓고 거기를 갖다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개발 기본계획이거든요. 근데 그 양쪽 다 하여튼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수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략 환경 영향 평가라는 거는 그러면 그 목적과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고, 하여튼 이 기본적으로는 여기 보시게 되면 정책 계획 8개 분야, 15개 계획, 개발 기본 계획 15개 분야, 86개 계획에 대해서는 전략적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죠? 이 받아야 될 이렇게 분야가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그 사업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 전략적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순서는 기본 계획 구상이 생기면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이제 영향 평가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을 갖다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영향 평가서를 작성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주민들한테, 이해관계자한테 수렴을 시켜요. 그리고 검토서를, 그 의견을 받아서 검토서를 다시 작성하고 난 다음에 그 평가를 검토하는 기관한테 보내서 검토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필요한 조치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사업이 어떤 게 있느냐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책 계획 15개입니다. 15개. 예를 들면 도시를 개발하겠다, 뭐 산업 그리고 도로 건설을 하겠다, 그럼 정책 계획이 돼요. 수자원 개발을 하겠다, 정책 계획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가 정책 계획에 대해서 15개죠. 15개. 그리고 개발 기본 계획 85개 사업에 대해서 하여튼 전략적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가 어딘가에 폐기물 처리 시설을 갖다가 짓고 싶어요. 네? 폐기물 처리 시설을 짓고 싶어요. 그럼 폐기물 처리 시설 같은 경우는 먼저 구상 단계, 우리가 이 지역에 폐기물 처리 시설을 뭐 이렇게 몇 개를 해야지 이렇게 구상 단계에서 정책 계획에 대한 전략적 환경 영향 평가를 받고, 그리고 이제 대충 해서 이 폐기물 소각로를 갖다 어디 지역에다 설치를 하자 하고 결정하면 그거는 기본 계획이거든요. 그 기본 계획을 갖다가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략적 환경 영향 평가다. 이제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전략적 환경 영향 평가 정책 계획에 15개 사업이 어떤 게 있느냐? 도시 개발, 그죠? 항만 개발, 도로 건설, 또 수자원 개발, 또 관광단지 개발, 산지 개발, 특정 지역 개발, 이런 걸 할 때 하여튼 정책 계획에 대해서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86개 사업, 그죠? 그 정책 계획에 대해서 86개 사업이 다음에 또 나올 겁니다.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은 86개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 여기 전략 이렇게 정책 계획이 돼 있고요. 잠깐만요. 맞네요. 그래서 하여튼 이 86개 사업에 대해서는 하여튼 정책 기본 계획에 대해서는 하여튼 전략적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가 절차는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뭐 똑같은 개념인데, 하여튼 개발 기본 계획 구상이 생기면 하여튼 평가 협의를 구성하고 초안을 작성하고 주민한테 의견을 묻고, 그리고 이제 검토 기관의 검토를 받고 이제 작성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개발 기본 계획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정책 계획인데, 개발 기본 계획 같은 경우는 17개 분야 86개 계획에 대해서 또 이런 순서에 따라서 거의 뭐 똑같은 순서죠. 이런 순서에 따라서 하여튼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략적 환경 영향 평가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정책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이 세워졌을 때는 전략적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전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업이 확정이 됐어요. 어떤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라. 환경 영향 평가 제도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죠, 여기. 요게 끝나고 요 밑에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때 받는 게 하여튼 환경영향 평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17개 분야에 76개 사업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원칙 뭐 이거는 뭐 일반적인 넘어갈게요. 그래서 환경영향 평가의 목적, 뭐 목적은 지금까지 많이 얘기했죠. 법적 근거 이것도 뭐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죠? 많이 얘기했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알으셔야 될 거는 하여튼 개발 사업에 대해서 일단 평가를 하는 거고, 평가 항목이 21개 항목. 평가 절차는 여기에 나와 있죠. 영향 평가 계획서를 작성하고 또 계획서를 제출해서 심의를 받고 평가 협의를 구성하고 그리고 평가서 초안을 만들어요. 초안을 만들고 초안을 접수해서 공고를 하고 그 공고된 거에 대한 의견을 받아야 돼요. 공람을 시키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그리고 이제 주민 의견을 접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검토된 걸 갖다가 또 다시 제출해서 의견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최종으로 본 보고서죠. 영향평가서를 작성해서 근데 그 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보고서를 가지고 관련된 부처를 돌아다니면서 협의를 해줘야죠. 협의를 해주고 그 최종적으로 평가서 검토를 해서 협의 내용을 이제 통보를 받고 최종적으로 완료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개발 기본계획이라고 얘기해요. 개발 기본계획. 그래서 이런 게 환경영향평가다. 근데 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17개 분야 76개 단위 사업이에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거죠. 도시개발자 단계 이게 쭉 합치면 아마 76개 사업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영향평가를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차이가 있어요. 사업에. 가능하면 사업자들은 영향평가를 안 받고 그냥 지나가고 싶죠. 네? 왜냐하면 영향평가를 받으면 시간이 또 많이 걸리고 이래저래 말이 많으니까. 그래서 참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폐기물 처리 시설이 있어요. 폐기물 처리 시설 소각로 100톤 이상이면 하루에 처리 용량이 100톤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꼼수를 피는 거예요. 하루 처리 용량이 99톤 그러면 영향평가를 안 받아도 돼요. 예? 그런 식으로 꼼수를 부려서 영향평가를 빠져나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어쨌거나 그리고 쪼개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항만건설, 뭐 도로건설 이런 건 쪼개면 되잖아요. 쪼개면 그 여기 면적이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영향평가를 안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하수 종말설은 10만 입방메타 또 예를 들면 철도건설은 1km 1km 철도를 놓으려면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공항건설 하려면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 76개 사업에 대해서는 영향평가가 의무화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 장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사업과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 있다. 대부분 그게 사업의 종류별로 규모에 따라 결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그 영향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그죠? 세부적으로 영향평가를 어떻게 수행을 해요?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당장 영향평가를 하려면 조사를 해야 돼요. 공통항목,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그러니까 이걸 다 세부적으로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보고서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초안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본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 작성하면 저도 이제 영향평가서를 남들이 한 걸 받아가지고 검토위원으로 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 뭐 이만큼 두꺼운 거를 한 3권 4권 된 걸 갖다 며칠 동안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영향평가서라는 게 그렇게 쉽게 작성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뭐 사업개혁, 대상지역 설정, 지역계획, 평가항목 설정, 환경영향 조사, 불가피한 환경영향, 뭐 주민생활환경, 재산환경 피해 대책, 또 뭐 대안 설정 및 평가, 종합평가 및 결론 이런 순서예요. 이런 순서고, 근데 본안이나 초안이나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본안은 간단하게 작성되는 거고, 초안은 본안은 굉장히 심도 있게 작성이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사를 할 때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대기 환경, 수 환경, 토지 환경 이렇게 조사 항목이 있고, 거기에 이제 공사 단계, 운영 단계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평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개발되면 상당히 좋다, 악영 미약하다, 뭐 이런 걸 갖다가 마킹을 한다든지 의견을 적어놓는지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향평가 추진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절차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일단은 준비해야죠, 그죠? 그리고 어떤 걸 평가할지 평가 항목을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스코핑 작업이라 해요, 스코핑. 그리고 영향평가서 청안을 작성하고 그걸 의견을 물어보고 또 다시 평가서를 작성해서 승인기관에다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럼 거기서 평가서를 보고 이거는 뭐 잘못됐다 이렇게 됐다고 이제 뭔가 의견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의견을 받아서 이제 협의를 하고 평가서 검토를 외부 기관에 맡겨서 검토를 받고, 그리고 보완을 해서 그 협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반영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플로차트로 작성하면 옆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근데 여러분들 영향평가를 여기서부터 시작, 그래서 여기까지 얼마나 걸릴 것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보통 1년이 걸리고요. 뭐 저 길게는 또 1년 6개월 이렇게 걸립니다. 우리가 4대강 사업할 때 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영향평가 부실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 영향평가가 뭐 3개월 4개월 만에 그냥 영향평가를 확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영향평가를 한 게 아니라는, 그죠? 그런 생각을 저희들은 가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되죠. 좀 더 길게 내다보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게 그 4대강 사업 중에 우리가 반성해야 될 항목입니다. 그래서 영향평가 절차 중에서 스코핑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스코핑. 우리가 계속 하는 얘기지만 영향평가를 하려면 자연환경, 뭐 동물상, 뭐 여러 가지를 그 지역에 알맞는 영향평가 항목을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것저것 다 해도 좋아요. 좋지만 그럴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평가 항목을, 중요 항목을 골라내는 작업이 스코핑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 스코핑 작업을 스코핑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러니까 21개 평가 항목 지역 21개 평가 항목 중에서 사업에 영향이 안 가는 거는 제외시켜도 돼요. 제외시켜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평가 항목만 골라내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환경영향평가 계획서 심의위원회를 하고, 이 심의위원회에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의견을 받으면서 스코핑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수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서의 주요 내용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평가 대상 지역을 설정하고 평가 항목의 범위 설정, 그러니까 스코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정을 해서 조사 항목을 보시면 대기 환경, 수 환경, 토지 환경, 자연 생태 이런 항목들을 갖다가 조사를 하고 그걸 보고서에 반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전략적 환경 영향 평가 그리고 환경 영향 평가를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근데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게 뭐냐? 환경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생을 시행을 할 때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영향평가 대상 76개 사업과 관계없어요. 관계없이 일단 그 보전지역 내 20개 보전지역 내 어떤 개발 사업이 이루어진다 했을 때 17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해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전지역 내에서 개발 사업이 일어난다. 그린벨트에서 기름벨트를 뭔가 소규모로 개발하고 그린벨트에다 집을 짓는다. 그러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부 장관 또는 지방환경청장, 그래서 사업시기 이런 거 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순서라는 거는 평가서를 작성하고 협의 요청을 하고 검토 의견을 받고 협의 결과 통보하고 또 관계기관의 협의 승인을 받아서 이제 조치를 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소규모 환경 평가는 뭐 규모가 굉장히 적게 이루어지고 그 영향의 범위가 적고 또 거기에 이제 그 검토 항목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개발 제한 구역에 단독 주택을 하나 짓는다. 그러면 그 지역의 자연훼손이 얼만큼 될 것이냐, 또 거기에 이제 하수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폐기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 몇 가지 항목을 검토해서 보고서를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차 및 작성 체계 이렇게 보고서를 만드는 거죠. 계획의 개요, 환경성 검토 대상 지역 설정, 지역 경영 및 환경 현황, 중점 검토 항목 선정, 스코핑이에요. 환경 보전 목표 설정 및 달성 방안, 대안의 종류 설정 및 검토, 그리고 공사 운영 시에 환경 영향 예측 및 저감 방안 이런 것을 제시해서 보고서를 만들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대상 사업은 어떤 보전 지역이에요. 되게 보전 관리 지역이잖아요. 자연환경 보전 지역. 그리고 생산 관리 지역 농림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면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면적 5,000 입방미터 이상, 7,500m 이상, 계획관리 지역에 10,000 입방미터 이상, 30,000 입방미터 이상.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런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하여튼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라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자연공원법 적용 지역에 공원 자연보전 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라면 하여튼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돼요. 하여튼 이런 사업 범위가 이렇게 구정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후 환경 영향 평가가 아닙니다. 사후 환경 영향 조사를 또 해줘야 돼요. 이거의 목적은 환경 영향 평가를 해서 사업이 시행이 됐어요. 근데 그 사업이 시행이 돼서 영향 평가한 대로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다시 한번 감시를 해보자는 감시 기능이에요. 또 그 영향 평가서를 작성할 때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어떤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질 수 있잖아요. 다시 그걸 반영해서 그 환경 오염을 줄이는 방안을 갖다가 검토를 해주는 게 사후 환경 영향 조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법적 근거 및 개요, 그죠? 하여튼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사업, 환경 영향 평가를 한 거는 전부 다 이 사후 환경 영향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조사 기간이 끝날 날부터 60일 이내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후 환경 평가가 아니라 조사죠. 조사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비 완료를 하고 이게 쭉 공사를 착공한 다음에 착공 신고 이렇게 하는 과정 중에 하여튼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을 갖다가 조사를 해서 그걸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 조사 결과를 갖다 작성해서 제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사 착공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공사 착공에서 시행 단계에서 일어나는 환경 문제를 조사해서 보고를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후 환경 영향 조사는 보시게 되면 조사 기간은 공사 완료 시, 공사 완료 후 3년 또는 5년으로 구분을 한다. 그죠? 이렇게 돼 있고 조사 방법 착공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해서 12개월간 사후 환경 요소 영향 조사를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하게끔 돼 있고 그리고 뭐 그죠? 하여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사후 환경 영향 조사라는 게 어떤 내용이냐, 그죠? 그 관리의 흐름이에요. 협의를 하고 사업이 착공되면 사업 착공과 동시에 통보를 해서 하여튼 협의 내용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 그거 협의 내용에 대해서 하여튼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런 어떤 절차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작성 시기, 사후 환경 영향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기가 언제냐?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작성을 해라. 근데 관리대장이에요. 한마디로 관리대장. 그런 걸 갖다가 하여튼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조사서를 작성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서가 접수가 되면 일반 사항을 확인하고
평가시 내용이라든가 사후 환경 영향 조사시 내용을 확인하고 조사서를 검토해서 검토 결서를 보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공사하는 단계 영향평가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갖다가 판단하게끔 되어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런 환경 영향 평가를 하려면 환경 영향 평가업을 받아야 돼요. 업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종이 있고 제2종이 있어요. 1종은 대기업들이 많이 합니다. 건설 회사들이 많이 하고, 일반 2종은 조그만 회사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업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고, 근데 여기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영향 평가라는 게 건강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게 있어요. 자,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산업단지라든가 이런데 뭐 각종 유해 물질에서 뭐 암이 걸리고 막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단이나 이런 데서 그랬을 때는 특별하게 그 지역에 대해서 건강 영향 평가를 받게끔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하여튼 그 필요에 의해서 건강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필요하다면 그 지역의 주민들 건강 상태를 다 검진까지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건강영향평가제도의 근거 환경보건법 제13조에 있고요. 산업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을 대상 사업의 산업단지, 에너지개발, 폐기물 처리시설 이런 데서 발생될 수 있는 유해물질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해서 건강영향평가를 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강영향평가 협의 절차도 우리 영향평가 결과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렇게 뭐 주민들의 의견 듣고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반영하게끔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단지라는 거는 어떤 저거냐, 결국은 이런 물질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물질에 의해서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 배출 계수를 바탕으로 해서 영향을 조사하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을 조사해서 진짜 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는지 안 주고 있는지를 갖다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환경영향평가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드린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그냥 일반적인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후 환경영향 조사,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특성, 또 각각의 절차, 각각의 사업 대상 이런 걸 좀 파악해 두시면 앞으로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제 강의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